성리 혼자 얼마나 끌어모았을까요?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 무명전설 탑7 전국 투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사만 보면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안양에서 시작해 창원, 서울, 울산, 강원, 대구, 수원, 대전, 고양까지 이어진 전국 투어는 곳곳에서 매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앵콜 공연까지 확정되면서 마치 거대한 흥행열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수많은 티켓 가운데 과연 성리라는 이름이 움직인 좌석은 몇 석이었을까요? 그리고 성리의 팬덤이 빠진다면 지금과 같은 전국 투어 규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단순히 누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명전설 탑7이라는 상품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숫자와 흐름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정리된 전국 투어 실적은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닙니다. 6월 13일 안양을 시작으로 8월 8일 고양까지 9지역, 총 22회 공연에서 추산 관객은 약 44,587명입니다. 티켓 판매 규모를 정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6억 원 안팎이라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 무대 설치비, 음향과 조명, 세션, 스태프 인건비, 이동비, 숙박비, 출연진 비용을 모두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2달 남짓한 기간에 4만 명이 넘는 관객을 실제 공연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방도시를 매주 이동하면서 회당 2,000명 안팎의 관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성리의 존재감이 변수로 떠오릅니다. 무명전설은 탑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공연입니다. 무대에는 7명이 함께 서고 팬들은 각자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습니다. 문제는 관객 2,000명이 7명에게 똑같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0명이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300명이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떤 멤버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팬덤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된 흐름만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독립적인 티켓 파워를 증명한 사람은 성리입니다. 성리는 무명전설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연이 끝나는 순간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었고 이후 방송과 행사, 팬미팅, 공연 일정에서도 빠르게 중심축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단독 팬미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 투어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브랜드와 탑7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누가 몇 장을 팔았는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독 팬미팅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스터에 적힌 이름도 성리, 무대의 중심도 성리, 티켓을 결제하는 이유도 성리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좌석이 빠르게 소진됐다는 것은 적어도 성리에게 프로그램 간판박에서도 움직이는 팬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무명전설 탑7 투어의 가장 민감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매 공연 2,000명 가운데 성리를 보기 위해 들어오는 관객이 300명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6멤버가 나머지 수요를 충분히 나누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리 팬의 비중이 700명, 800명,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팀 콘서트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출 구조에서는 특정 멤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정확한 팬별 예매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명전설 투어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중이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별 관객 규모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안양과 창원, 서울, 울산,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한 해 기준으로 약 2,000명대 관객이 반복됩니다. 대구처럼 회당 약 3,800명 수준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사가 비교적 안정적인 좌석 규모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가도 2,000명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강한 팬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면 제작사가 수요를 과감하게 시험하기보다는 매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전한 규모를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현재까지는 실제로 그 좌석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리는 그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카드일까요? 무명전설 본편 당시 성리는 우승자로 가장 강력한 서사를 확보했습니다. 오랜 무명시간,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 무대를 통해 다시 증명해야 했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우승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팬덤을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강한 결집으로 바꾸는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티켓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인지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한다고 모두 콘서트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시간을 쓰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게 만드는 감정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리는 바로 그 서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티켓 파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팬덤의 움직임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방송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투표, 현장 응원, 팬미팅, 행사, 공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자는 많지만 실제 지갑을 여는 팬이 적은 가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작아도 콘서트와 팬미팅에서는 강력한 가수도 있습니다. 공연 시장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리는 최소한 자신의 이름이 걸린 행사에서 티켓을 실제로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탑7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장 검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리의 성공이 오히려 팀 전체에는 위험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개인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 팀 콘서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리의 개인 방송 출연이 늘고 영화 촬영이나 행사, 광고, 단독 공연 등 별도의 스케줄이 많아진다면 탑7 콘서트가 성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명전설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모두가 함께 움직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시장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단독 공연을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는 방송 활동을 늘릴 수 있으며 누군가는 기존 그룹 활동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탑7 완전체를 유지하는 비용과 난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민의 사례는 이미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개인 일정과 기존 활동이 겹치면 한 지역 공연에 빠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 탑7 콘서트의 가장 큰 매력은 7명을 한 무대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멤버별 개인 활동이 커지면서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면 상품 자체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빠지는 멤버가 티켓 판매 비중이 큰 멤버라면 충격은 훨씬 더 커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리의 개별 티켓 파워가 얼마나 큰지는 단순한 인기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성리의 성장세가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리를 보기 위해 공연장에 온 팬이 장한별의 무대를 보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고 하루의 감성 보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황윤성, 정연호, 김태용, 김한 등 다른 멤버들의 무대를 현장에서 처음 제대로 경험하면서 팬덤이 이동하거나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팀 투어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한 명의 팬덤이 다른 멤버의 신규 팬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탑7 전체의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왔느냐보다 성리가 끌어온 사람들이 공연장을 나갈 때 몇 명의 가수를 새로 좋아하게 됐느냐입니다. 장한별과 하루의 역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장한별은 뚜렷한 음색과 무대 장악력, 팬덤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는 감정선을 자극하는 보컬과 개인 서사가 강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단독 팬미팅이나 소극장 콘서트를 열었을 때 실제로 몇 석을 채울 수 있는지가 앞으로 탑7 전체의 가치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리뿐 아니라 장한별과 하루까지 각각 자기 이름으로 객석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무명전설 탑7은 한 명에게 의존하는 프로젝트 팀이 아니라 여러 명의 티켓 파워를 합친 강력한 연합 상품이 됩니다. 여기에 대구 기록은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대구 공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규모로 좌석을 열었고 회당 약 3,800명 수준의 관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탑7의 실제 수요가 정말 회당 2,000명 정도가 한계였다면 대구에서 빈자리가 크게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규모에서도 판매력이 유지됐다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서는 아직 숨겨진 추가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작사가 향후 좌석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대구 앵콜이 잡혔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장 강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수요를 확인하려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7년입니다. 올해는 무명전설 본편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해입니다. 결승전의 긴장, 우승 순간의 감동, 멤버들의 서사, 방송에서 만들어진 관계성이 아직 뜨겁습니다. 올해 콘서트 티켓을 파는 것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열기를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 이름보다 가수 이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 관객이 무명전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리를 보러 가고 장한별을 보러 가고 하루를 보러 가야 합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이들은 오디션 출신 가수에서 장기적인 공연형 가수로 넘어갑니다. 실패하면 프로그램의 인기가 식는 순간 티켓도 함께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해석은 66억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탑7 전체가 이미 완전히 독립된 티켓 파워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확인할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가장 과도한 비관 역시 성리 한 사람만 잘 되고 나머지는 아무 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장한별과 하루를 비롯한 다른 멤버들의 팬덤은 방송, 팬카페, 투표, 현장 반응 등 여러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독립적인 티켓 판매라는 가장 냉정한 시장 시험을 충분히 치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무명전설 탑7 전국 투어의 진짜 변수는 총 매출도 아니고 매진 기사 숫자도 아닙니다. 7명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이름만으로 관객을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성리는 현재 가장 먼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만약 성리 혼자 회당 수백 명 이상의 관객을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지금 탑7 흥행의 가장 강한 엔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엔진 하나만으로는 장거리 주행이 어렵습니다. 장한별, 하루,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각자 자신의 엔진을 만들기 시작해야 팀 전체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의외로 전국 투어 매진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한별의 첫 단독 팬미팅이 몇 석 규모에서 열리는지, 하루가 자신의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좌석을 채우는지, 다른 멤버들의 행사와 방송이 실제 유료 팬덤으로 전환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탑7 내부의 진짜 티켓 지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성리뿐 아니라 2명, 3명의 멤버가 각자 1,000석 이상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은 더 이상 이들의 생명줄이 아니라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1년이 지나도 성리 외 멤버의 독립적인 판매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전국 투어 성적을 다시 해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공연은 탑7 전체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강한 몇 명의 팬덤이 팀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로서는 답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리는 이미 무명전설 우승자라는 이름을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팬을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멤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무명전설 탑7의 진짜 승부는 올해 100억을 찍느냐가 아닙니다. 2027년이 되었을 때 7명 가운데 몇 명의 이름만으로도 객석이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번째 답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성리입니다.
과연 지금 매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2,000명 가운데 성리를 보기 위해 온 관객은 몇 명일까요? 300명일까요? 500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까요? 그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무명전설 탑7 흥행의 진짜 구조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매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개인 팬미팅과 단독 콘서트가 이 거대한 질문에 하나씩 답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